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오랜만이네요. 주식효자입니다. 아마 이번 주부터 이제 라이브를 할 거예요. 장 시장에 장 시간에 맞춰서 라이브를 할 거고, 이제 그렇게 이제 장중에 영상을 올리도록 할 거거든요. 그 라이브 영상을.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거 준비하고 있고, 이제 이번 주, 빠르면 이번 주 이제 시작할 예정이어서요. 이제 영상을 저번 주에는 많이 못 찍었고, 그거 하면서 뭐 그쪽에서 또 뭐 좋은 말 같은 게 나오면은 그런 거 편집해서 영상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시나리오, 원래는 제가 이제 여태 시나리오를 계속 올렸잖아요. 이거보다는 그냥 장중에 라이브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편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 지금 효자방에서 다들 음성톡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보고 수익 낼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물론 다 공개를 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수익 내는 데는 도움 최대한 드릴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자, 바로 들어갈 건데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번 주 장 어땠나요? 전체적으로는 괜찮았죠. 괜찮았는데 아직도 수급 분산과 그리고 우량주, 대형주 중심으로 이제 조금 강하게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어서 테마주 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좀 어렵다고 해야 되나? 별 5개 중에 3개? 뭐 그 정도? 그러니까 일단 저는요, 중소형 테마주들 장세가 일단 제일 좋은데 그렇진 않고요. 그래서 뭐 장중에, 그러니까 당일 매매는 계속 잘 돼요. 그건 잘 되고, 단기 스윙 같은 거는 여전히 아직 중소형주들의 약세로 좀 약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뭐 계속 이 우량주 중심으로 강할 것 같고, 이제 이 트렌드가 또 한 번 변하면 그때는 이제 중소형 테마주들이 강하겠죠. 그러니까 코스피랑 우량주가 최근에 이제 강했고, 그쵸? 그리고 금요일 날 이제 코스닥까지 따라 올라왔어요. 근데 코스닥을 올린 게 2차전지보다는 바이오죠. 2차전지도 이제 밑에서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랑 2차전지가 이번 주에 조금 강하게 올라오면서 괜찮았고, 그 다음은 이제 중소형 테마주 강세로 이제 순환이 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보통 계속 이렇죠?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항상 코스피가 이제 박스권을 뚫었잖아요.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을 지금 볼까요? 한번. 이런 식으로 2850포인트를 넘어주면서, 여기가 박스였죠? 요렇게. 너무 작은가? 여기가 박스 구간이었는데 여기를 넘어줬고, 코스피가 이제 박스피를 뚫어주면서, 자, 위로는 열려 있거든요. 어디까지 열려 있냐? 저는 뭐 당연히 일단 3000포인트 이런 데까지 가지 않을까. 지금 기세 몰아서 3000은 너무 높은가? 일단 2900까지는 가겠죠. 그래서 오랜만에 이런 박스피를 지금 돌파해줬고, 그리고 코스닥 역시도 이번 주에는 강한 좀 저점에서, 이런 저점들에서 지지가 나와서 좀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이제 21선을 뚫고 올라가면 코스닥도 괜찮겠죠. 그리고 금요일서부터 이제 바이오 테마가 강한데, 이번에 조금만 더 바이오 테마들이 올라주면은 코스닥 역시도 21선을 뚫고 다시 상승 추세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중소형주들도 어느 정도 이제 강하게 올라오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제가 막 엄청 좋아하는 장세는 아니고요. 그냥 수익은 잘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까지만 저는 이제 좀 기다리고, 이때는 이제 빵빵 때려야죠. 중소형 테마주로 돈이 많이 들어오면 빵빵 때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진 않아요. 뭐 이런 장세에서도 잘 하시는 분들은 뭐 잘 하시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장세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항상 매매 하다 보면 자신의 강점을 잘 살릴 때 이제 비중을 좀 더 태우고 이런 방법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저는 이런 장세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일단은 그냥 비중은 조금, 그래도 전보다는 조금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약을 해보면요. 바이오 데이였죠. 금요일은 HLB 그룹의 FDA 승인 재추진 기대감. 이건 이제 목요일서부터 있었고, 수요일인가요? 그리고 미국 생물보안법 강화 전망에 이제 바이오 테마가 전체적으로 다 올랐죠. HLB 그룹이 스타트를 끊었고, 이제 요 일정이 금요일 날 있었는데, 업계에서 강화를 하는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저 이따가 이거 알려드릴 거거든요. 저는 이거 좀 불안하긴 해요. 지금 바이오 일정이 남아서 바이오 일정이 7, 8월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냥 외인 기관 수급들이 올리는 것 같아요. 이거 솔직히 저는 수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따 짚어볼 거고. 그래서 3전 잠정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원래는 시장에서 7, 8조를 예상했는데 10조가 나와서 3전이랑 SK 하이닉스 대형주가 강했다. 반면 이제 3전이나 SK 하이닉스가 강하면 중소형 테마, 반도체 테마 애들이 강할 줄 알았는데 약했어요. 약세는 지속됐죠. 그리고 여기 써놨죠. 반도체 테마 중에서도 중소형 테마주들은 약세. 그러니까 뭐 DI나 YC나
그쵸? 이런 애들이 최근 3전 오를 때마다 HBM으로 같이 올랐는데 금요일에는 3전은 많이 올랐지만 이런 중소형 테마주들은 조금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일단 돈이 계속 그 수급주, 우량주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수급 이동도 심하고 장중에 수급 분산이라든지 수급도 또 돈도 이리저리 많이 나눠지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세계 증시는요, 보합이었어요. 나스닥은 또 사상 최고가를 찍었고요. 필라 반도체도 강보합 마감. 코스피는 이제 3전 때문에 1.32% 상승 마감. 코스닥은 0.7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강세 테마는 HLB 그룹, 바이오, 뭐 비만 치료제 등, 그리고 반도체 테마. 반도체는 좀 나눠지긴 했죠. 그래도 일단 3전이랑 SK 하이닉스가 올라서 강세 테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유전이 뭐 엄청 강한 건 아니었는데 약간 강보합이거든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 올랐어.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국가스공사 이런 대장주들이 올랐기 때문에 강세 테마에 넣어놨고, ESS 요거는 테슬라도 그렇고 이번에 삼성 SDI 그 수주를 1조 넘게 받은 게 있죠. 금요일날 이제 기사가 나왔고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저는 ESS도 좀 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PBR은 계속 강합니다. 그리고 약세 테마는 조선, 그리고 유리기판, 전력, 음식료, 화장품, 수출주들이 좀 약했고, 조선 테마는 뭐 6월에 조금 실적이 안 좋았나 봐요. 6월 달은. 그래서 조선 테마가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보합은 CXL. CXL도 최근에 굉장히 좋았죠. 삼성전자가 밀고 있고, 이제 앞으로는 CXL 테마 이쪽이 되게 이제 CXL 쪽이 되게 좋을 거다. 제2의 HBM이다. 라는 이슈가 저번 주에 이제 기사가 도배가 되면서 CXL이 많이 올랐는데, 일단 금요일에는 약간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도 장중에는 좋았으나 상승분 다 이제 돌려주면서 보합으로 마감을 했죠. 그래서 금요일 날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저번 주 이제 우리가 주도 테마주를 한번 보면 뭐가 있었죠? 저번 주 주도 테마. 일단 당연히 반도체죠. 반도체.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바이오. 바이오에는 HBM이래. HLB, 비만 치료제 이런 애들. 그리고 금요일에는 그냥 전체적으로 다 강했어요. 바이오. 그쵸? 그리고 2차전지. 2차전지도 저번 주에 괜찮았죠? 에코프로 그룹도 많이 올랐어요. 2차전지도 있었고. 여기에다가 뭐 ESS까지? 근데 그건 ESS는 뭐 2차전지 쪽으로 봐도 되겠죠? 전기차 쪽. 요 정도? 그래서 요런 애들이 있는데, 이번 주에도 계속 연속적으로 강할 테마. 저는 바이오로 보고 있어요. 일단 바이오는 금요일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왔고, 최소 월화, 이번 주 월화수? 코어 안까지는 계속 강할 것 같아요. 뭐 그 중에 이렇게 뭐 횡보가 나오다 다시 상승할 수도 있고. 근데 바이오는 이거는 생물보안법 때문에 이번에 이제 많이 오른 거잖아요. 이건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업계에서는 지금 좋게 해석을 했어요. HLB 호재도 그렇고, 그리고 뭐 알테오젠이나 리가켄 바이오 다 이제 일정이 얼마 안 남았죠. 삼천당 제약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좀 올린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약간 기관 외인들 이런 애들이 단합해서 올린 것 같은데, 솔직히 조금 불안해요. 바이오는 하도 구라가 많아서. 일단은 근데 시장이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고집 피우면 안 되겠죠. 시장을 따라가야 되고, 저는 그래서 솔직히 이게 좀 불안하긴 하지만 이번 주에도 바이오를 보긴 볼 겁니다. 당연히 이번 주도 얘네 말고도 굉장히 좋은 애들이 많아요. ESS도 그렇고 재건 테마도 이번 주는 한번 봐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 이번 주에 나토 회의가 있는데 윤 대통령이 참석을 하고, 이번에 그 나토 회의의 주제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재건 테마도 이번 주에 반짝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저번 주에는 이런 테마 애들이 강했죠. 그래서 이번 주까지 이어질지 봐야 되는데, 일단 저는 이번 주까지 이어질 거 바이오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일정이 있어요. 뭐 삼성 그 파운드리 포럼 화요일부터 있는데, 일단은 반도체의 가장 큰 이슈가 끝났어. 그건 뭐예요? 삼성의 잠정 실적 발표였죠. 그게 이제 끝나면서 그 삼성 파운드리 포럼에서 뭐 뉴스 기사나 속보 같은 게 나오겠죠. 한 번씩 나올 텐데, 그때 한 번씩 반짝은 해줄 것 같은데 이번 주도 강할지는 모르겠네. 왜냐면은 지금 엔비디아도 많이 올라서 지금 약간 주춤하는 상태고, 그리고 반도체 역시도 한 번 숨 고르기가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반도체도 지금 3전이 이렇게 계속 오르는 게 아니고 한 주 정도는 이렇게 횡보하다가 다시 오를 수도 있죠. 그래서 반도체는 이번 주에 이런 구간이 이제 횡보하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건 예상이고, 저는 이렇게 시나리오를 세웠어요. 그래서 요거에 맞게 시나리오를 짰는데 어떻게 될지는 이제 내일부터 시장 분위기를 봐야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자, 뉴스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 주에 어떤 테마가 강할지, 효자 종목은 뭐일지 또 봐야겠죠. 일단 원자재, 세계 증시부터 보면은 유럽은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유럽이 저번 주에 되게 강했어요. 강했는데 금요일에는 약간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고, 아시아는 뭐 보합이었고. 근데 원자재 중에 구리가 지금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러면 내일 구리 테마도 좋을 수 있어요. 이구 산업이 있죠. 그래서 저는 금요일날 살짝 사놨습니다. 이거 보면 되는데, 기술 분석.
이게 좀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얘네 되게 웃긴 게 저번 주까지도 적극 매도였어. 근데 저는 이제 한 이쯤 저번 주 화요일 정도부터 얘가 이제 반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심상치 않다. 그래서 이걸 그때 계속 보니까 적극 매도해서 매도로 오더니 중립 오더니 금요일 날은 갑자기 적극 매수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뭐 AI가 뭐 하는 거라고 하는데 아무튼 지금 다시 이 굴이 가격이 심상치 않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좀 갭이 뜰 수도 있고 월요일 날 오전에는 좀 강할 수도 있다. 이러면 또 전력 테마가 강할 수도 있겠죠. 전력 테마도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테마도 이번 주에 우리가 봐야 될 테마 중에 하나고 계속 똑같아요. 저번 주는 뭐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이런 애들이 강했지만 그 전주에 강했던 애들 뭐 전력도 있고 유전도 있고 뭐 화장품 그리고 K푸드, 뭐 K뷰티 이런 애들 다 돌아가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 한 테마만 뭐 물고 늘어지면 당연히 좋겠지만 지금은 수급 이동이 워낙 심해서 어제의 주도주가 오늘의 주도주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강한 테마를 두고두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미장에서는 테슬라가 좀 올랐죠. 일단 금요일 날 우리 효자방에서 저는 얘를 중배를 했거든요. 어디 갔어? 유진 테크놀로지를 중배를 했고 보시면 얘가 하락으로 끝났는데 처음부터 5%가 떴습니다. 처음부터. 이거 제가 왜 하자고 그랬냐면 그 호재 기사가 있었어요. 중국에서. 테슬라에 대한 호재 기사가 있어서 최근 2차전지 중에 유진 테크놀로지가 중소형 주면서 조금 괜찮은 차트를 만들어놔서 잘 움직여요. 그리고 얘가 시간 외에 잘 가거든. 그래서 합시다 해서 저는 이때 다 나왔습니다. 이때 80% 팔고 2.68% 여기서 20%인가 10% 남겨둔 거 다 매도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했고 딱 종가에 들어갔죠. 잘 먹고 나왔어요. 아주 잘 먹고 나왔고 보시면은 이거 보여드릴까? 보여드리죠. 유진 테크놀로지 뭐 5% 상승 뭐 이렇게 알아서 매도하세요 하고 그 금요일 날 제가 종배를 한 게 얘랑 바이넥스를 했거든요. 이 종목이랑 바이넥스도 올랐죠. 바이오 중에 바이넥스는 여기서 사서 이제 오버나이트를 한 거죠. 그래서 얘도 수익 중입니다. 이렇게 이번 주는 그러니까 저번 주는 종배가 굉장히 잘 맞았어요. 종배가 그 전날엔 뭐 했냐면 블루엠텍 했었거든요. 목요일 날 종배를. 근데 8% 올랐잖아. 여기 보이시죠? 7월 4일. 그래서 그 전날은 네오셈이었어요. 8% 올랐죠. 근데 네오셈은 사실 그거였지. 종배합시다 그랬다가 1분 전에 그냥 좀 취소할까요? 그랬는데 겁나 올랐어. 그래서 이날 좀 기분이 안 좋았었는데 그러니까 저번 주부터 종배가 굉장히 잘 먹혔습니다. 저는. 근데 항상 저는 종배는 그렇게 비중을 크게 태우진 않아서 그래도 뭐 용돈벌이로는 하기가 좋죠. 저는 저번 주에 종배를 그냥 거의 500만 원씩밖에 안 했어요. 근데 뭐 저렇게 올라갔으면은 수익은 꽤 그래도 많이 나는 거겠죠. 저렇게 했었고 일단 엔비디아는 좀 떨어졌는데 애플, 메타가 많이 올랐네요. 메타, AMD 이런 애들 좀 올랐고 뉴욕 증시 고용 냉각의 상승, 나스닥, S&P 또 사상 최고. 뭐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지금 다 사상 최고인데 우리나라만 계속 박스피다. 근데 괜찮다. 코스피가 박스권 구간을 뚫고 올라와 주면서 우리나라도 조금 상승이 기대가 되긴 합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 날 가장 큰 이슈였던 미국 생물보안법 지연 강화로 봐야 잭팟 터진 한국 기업들, 이제 한국 바이오 기업들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미국 생물보안법 강화로 보는 게 맞다. 국내 의약품, 위탁 생산 개발 업체, 고위 관계자의 진단. 그러니까 고위 관계자 한 명의 진단이라는 거죠. 뭐 이 사람 말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생각이니까 우리 항상 바이오 테마는요. 항상 반은 믿고 반은 의심을 계속 해봐야 돼요. 바이오는 워낙 악재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업계의 그런 생각이 아니라 고위 관계자의 진단이래요. 한 명이겠죠? 이러면. 그래서 이게 왜 호재로 보는 건지, 이 사람은 왜 호재로 진단을 했는지, 악재가 아닌지. 사실 이건 악재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미국 국방수권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미국의 그런 보안 같은 거예요. 안보, 보안. 이런 건데, 여기에 생물보안법을 추가를 하려고 했다가, 이번에 생물보안법을 배제시킨 건데,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하는 말은 뭐냐면, 자, 여기. 국내 유명 CDMO 고위 관계자는 이델리와의 통화에서 다들 생물보안법 통과가 한풀 꺾인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제 국방수권법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이제 한풀 꺾인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완전히 잘못됐다며 현재 미국 내 분위기는 생물보안법의 규제 대상 범위를 넓히려는 것이 팩트라고 최근 언론 보도에 정면으로 반박했다라는 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자 보시면은 이 사람의 생각이고 현재 미국 내 분위기는 이런 거 나는 이런 거 잘 못 믿겠어. 일단 시장은 이걸 통해서
이제 호재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저는 약간 그냥 반만 믿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또 바이오 애들이 전체적으로 다 떨어질 수도 있고, 일단 하긴 할 거예요. 내일 바이오 테마를 하긴 할 건데, 이런 거는 저는 좀 팩트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범위를 넓히는 것이 팩트라는데, 이게 뭐 통계가 나오거나 뭐 그런 자료적으로 보여준 게 아니잖아. 현진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100% 믿지 못합니다. 그는 이어 생물보안법 규제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방수권법 포함 여부를 일부러 표결하지 않은 것이라며 좀 더 강력한 확정 법안을 가지고 심의하자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야, 이건. 근데 이걸로 바이오 애들이 싹 다 올랐어요. 그쵸? 생물보안법이 뭐냐면 미국 환자 데이터, 세금이 중국 바이오 기업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대요. 근데 이게 이제 중요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한국 바이오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다 이거죠. 근데 지금 뭐 이 업계 관계자는 지금 이렇게 호재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CDMO 관계자는 원래 생물보안법이 7월 4일 통과 예정이었다며 그날은 바로 미국 독립기념일이라고 말했다. 이런 게 그 자료가 있어야 돼. 진짜 이랬는지. 그는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 중국 바이오 기업 제재하는 생물보안법을 통과시키려 했을 만큼 미국에선 이 법안을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재선을 앞두고 11월 이전에 생물보안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고 내다봤다. 뭐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반만 믿겠습니다. 미국은 이 법을 통해 중국을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에서 퇴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요 기사가 있었고, 그리고 이런 거. 미국 생물보안법 추진 여파, 중국 바이오 기업 신뢰도 추락이라고 하죠. 근데 이것도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다만 전체 기업의 11%는 생물보안법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여전히 생물보안법이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 응답자의 30%는 향후 3년간 중국 기업이 제공하는 임상연구와 개발 및 생산 등 파트너십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비용적 측면 및 중국에서의 상용화든 중국 기업이 가진 이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현진의 분위기가 어떻든 일단 저 고위 관계자는 그렇다라고 해서 바이오 애들은 항상 저는 이번 주는 계속 단타로 임할 거예요. 바이오는 이번 주는 계속 단타로만 할 거고, 그냥 시장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일단 금요일은 저렇게 받아들였으니까 저렇게 할 건데, 만약에 꺾인다, 눌림을 잡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눌림을 제가 잡는다면 엄청 밑에서 잡을 거예요. 엄청 밑에서. 그래서 이런 기사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탄 코스피 박스피 뚫을까라고 하는데 박스피 뚫었죠. 그리고 이거는 뭐 다 아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번 주도 삼성전자가 이제 좋을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 일정이죠. 삼성전자 노조 내일 사상 첫 총파업 반도체 생산 차질 불가피. 이거는 저번 주부터 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내일 삼성전자가 뭐 이걸로 얼마나 떨어질까? 이걸로 뭐 영향 크게 받을지 모르겠네. 저번 주부터 계속 있던 일정입니다. 엔비디아 블랙웰 출고에 삼성 하이닉스 웃는다. 대호황 전망이라고 해서 이거 기사가 괜찮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뭐 블랙웰 GPU에 보시면 LPDDR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에이펙트,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애들이죠. 뭐 이런 기사도 있었고, 이거 이번 달에 이제 그 출고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 아마 기사 다시 나올 겁니다. 그때 이제 그 호재인 종목 이런 거 정리해서 그때 이제 다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삼성 반도체 100% 로봇이 만든다. 로봇 투입 테스트라고 해서 이거 금요일 날 요 기사가 나오면서 오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뉴로메카 이런 애들이 엄청나게 강했거든요. 이렌시스도 그렇고 에브리봇 이런 애들. 그래서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을 했죠. 그래서 뭐 로봇 테마도 이번 주에 한번, 만약에 내일 또 오른다면 이번 주에 한번 다시 봐야 되고, 자, 이번 주에 저는 ESS가 주도주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배터리 캐즘, 소방수, ESS, 삼성 SDI, 엔솔, 110조 미래 시장 선점 나선다. 캐즘이 뭐예요? 캐즘. 상승 직전에 잠깐 일시적인 하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지금 뭐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 캐즘이라고 하죠. 지금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을 앞두고 지금 일시적 하락인 이런 구간. 근데 그거에 이제 ESS가 지금 뭐 매출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시장에 이런 기사가 저번 주부터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삼성은 저번 주에 이제 미국 그 업체랑 어디였더라? 삼성 SDI가 있었는데, 그 어떤 기업이랑 미국 최대 전력 기업의 1조 원대 규모의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를 납품하면서, 맞아, 미국 최대 전력 기업이래요. 그래서 이제 저번 주부터 ESS 테마 애들이 강했죠.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그 저번 주에 27%가 오르면서 그 예전에 하락을 했던 걸 다시 이제
다 반등을 했다고 기사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 테슬라가 이번에 많이 오른 이유는 물론 그 차량 인도량이 예상치보다 많이 좀 인도가 됐어요. 그것도 있었고, 하나는 이 ESS에서 엄청난 좀 그 매출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잘 효자 저거였대요. 사업이었대요. 그래서 ESS로 이번에 그 테슬라가 많이 오른 거고, 이게 뭐 가정용, 뭐 산업용 에너지 저장 장치죠. 뭐 메가팩이랑 뭐 그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테슬라도 지금 ESS, 삼성 SDI도 ESS, 이번 주에 아마 조금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올해 ESS 시장 55조 원, 오는 2035년엔 110조 원까지 확대 전망.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신제품 개발과 함께 EU 북미서 물량 적극 수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ESS는 지금 테마가 유니테크노가 저번 주에 이제 금요일 날 많이 올랐고, 원래는 한중엔 CS 얘가 괜찮았죠. 얘가 신규 상장을 했는데 ESS 그 만드는 이 업체거든요. 뭐야? 그 부품을 만드는 업체라서 얘 아니면은 이번 주에 유니테크노 둘 중에 하나가 대장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있었고, 요거는 외신이에요. 중국 외신. 연봉은 90만 위안으로 유명 자동차 회사를 긴급 채용합니다. 최근 테슬라의 공식 웹사이트 정보에 따르면 메가팩 에너지 저장 사업부의 많은 직책이 긴급으로 분류가 됐대요. 그중 개발 관리자, 프로젝트 관리자 및 프로젝트 엔지니어와 같은 주요 직책의 월급 범위는 월급을 굉장히 높이고, 그리고 신규 채용을 이렇게 많이 좀 그 전문가들을 섭외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ESS 쪽으로 조금 테슬라가 힘을 쓰고 있지 않나. 그리고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중국 국영 구매 자격은 자율주행 승인을 위한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조달청에서 이제 테슬라를 등록했다는 건데, 이런 이유로 이제 테슬라 이런 애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오르면 ESS 테마도 ESS 테마가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좀 반응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테슬라가 저번 주에 많이 올라서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이번 주에 한번 살짝 조정이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그 ESS 제가 지금 얘기했다고 해서 너무 막 비중 많이 하라는 게 아니고 장중에 분위기 보면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도 있었고, 그리고 테슬라 끼고 자율주행 본격화, 중국 차, 도로, 클라우드 통합, 시범지역 선정이라고 해서 자율주행. 근데 저번 주에 자율주행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라이콤이 최근에 좀 움직이고 있는데, 뭐 엄청나게 강하진 않았고, 뭐 저런 기사로 라이콤도 한번 다시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업데이트마다 역주행, 시프트업, 니케, 일본 매출 1위 탈환이라고 해서 요 기사는 왜 보여드렸냐면, 시프트업이 이번 주에 신규 상장을 합니다. 근데 이번 주 올해 1위예요. 청약이. 그래서 그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아니 현대 마린 솔루션을 제쳤거든요. 이번에 18조 원 들었습니다. 청약 증거금.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있어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상장을 하는데 시프트업이 좋을 수도 있다. 그리고 동해안 지역 전력 개통 협의회 2026년 송전설로 준공 목표라고 합니다. 지금 정부 이런 송전 얘기 나오면은 세명 전기가 제일 크게 반응을 해주고 있죠. 세명 전기는 그 최근 저거 뭐야, HVDC 송전로 개발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정부 이쪽에 이제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얘가 일단 금요일 날도 한번 반응을 해줬는데 이번 주에도 일정이 있어요. 이거 전력 일정이 화요일인가? 이거 화요일 날. 이게 엠바고예요. 써놓은 게. 이 기사가 나올 겁니다. 화요일 날. 그러니까 우리는 월요일, 내일 좀 만약에 모아간다면 세명 전기는 또 시간 외에서 잘 가거든요. 내일 얘가 뭐 엄청나게 밀리지 않고 횡보해주면 좀만 모아가도 시간 외에서 내일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 장중에 한번 반짝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도 있었고 저것도 있고 일정도 있고. 푸틴 트럼프 종전 계획 발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중. 이건 이제 금요일 날 오전에 나왔던 기사인데 요거를 보여드리는 게, 저 종전 하면은 재건 테마들이 움직이죠. 근데 이번 주에 보시면은 언제지? 나토 회의 안 적었나? 적었는데, 여기 있다. 수요일 날부터죠. 현지 시간으로 7월 9일부터니까 그 수요일 날부터입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날 우리가 또 재건 테마를 종배를 하면 수요일 날 갭이 뜰 수도 있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여부에 대해서 나토 그 정상회의 주제가 요거거든요. 윤 대통령도 참석을 하고 그러면 재건 테마가 강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기사까지 맞물리면서 이제 이번 주는 재건 테마가 한번 반짝할 수도 있죠. 근데 재건 테마는 사실 그 주도주가 아니에요. 저번 주에 SY 스틸텍이 움직였잖아요. 얘가 이제 기준봉을 세웠죠. 그리고 계속 옆으로 기고 있어. 이런 일정이 남아 있어서 그런지 시간 외에서는 살짝 떨어졌는데, 이런 구간에서 잘 모아둔다면 이제 한 번 더 이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근데 거래대금이 너무 적어. 500억밖에 안 터졌고, 지금 코스피 코스닥에 이제 저번 주에 금요일 날
13조, 9조 이렇게 터졌는데 100억밖에 안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대금 굉장히 적게 터진 거죠. 약간 잡주 느낌이 있는데 비중 크게는 안 합니다. 저는 이런 종목.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움직일 수도 있다.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뉴스는 지금 이게 다예요. 뭐 주말 중에 그렇게 중요한 뉴스는 없었다고 보고, 일단 이번 주 일정은 내일은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요거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고, 그리고 화요일날 삼성전자 파운드리 포럼 요게 있고, 그래서 반도체 테마가 이때까지는 움직일 수도 있어. 근데 저번 주 그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만큼의 임팩트는 아니죠. 일단 보긴 봐야 되는데 여기서 어떤 언급을 할지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화요일 것까지만 일단 체크를 하면 되겠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고요. 정지시킨 다음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내일 뭘 봐야 될까요? 당연히 저는 내일 일단 시간 외에서 오른 바이넥스를 시가에 볼 겁니다. 바이넥스 시가에 볼 거고, 유한양행도 좋아요. 얘도 신고가를 갖고, 얘는 그 재료가 폐암, 신약, 늑나자에 대한 그런 이제 8월에 FDA 허가 여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번에 신고가로 간 거고, 얘도 생물보안법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죠. 바이넥스도 생물보안법 수혜로 간 겁니다. 얘는 뭐 줄기세포, 파킨슨병 뭐 이런 그런 재료가 있었네요. 저는 바이오 재료를 잘 몰라요. 뭐 바이넥스 이런 애들 잘 모르고, 삼천당제약 뭐 이런 애들은 아는데, 알테오젠 뭐 이런 애들, 바이넥스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얘도 지금 이제 월요일날 신고가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차트가 좋아. 52주 신고가에서 시작을 하죠. 이런 데서. 그러면 얘도 2만원까지는 갈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일단 바이넥스 내일 시가에 볼 거고, 그리고 비만치료제 애들도 시간 외에 다 올랐거든요. 대장은 한독. 장중 대장은 큐라티스였어요. 근데 큐라티스는 약간 잡주 느낌이 있죠. 190억. 한독은 삭센다 이제 국내 유통을 독점을 했었죠. 한독. 아닌가? 그게 한독이 아니었나? 삭센다, 한독이 삭센다 아닌가? 바이오콘과 바이오시밀러 국내 유통 독점. 삭센다가 아니라 삭센다 바이오시밀러의 국내 유통 독점은 계약을 그래서 한독이 이제 많이 올라갔는데, 일단 비만 치료제보다는 저는 그냥 일단 바이오 애들을 더 볼 것 같고요. 시가에는. 근데 뭐 비만 치료제도 좋을 수 있습니다. 일단 내일은 바이오 애들 볼 거고, HLB는 저는 안 볼 거예요. HLB 보면은 얘네들은 다 미수가 안 돼요. 그리고 이번에 반등이 나오는 거라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반등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얘네가 언제 꺾여도 지금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또 다시 이런 데까지 뭐 갈 거라는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전 모르겠어요. HLB는 어떻게 될지. 지금 저번 주에 많이 올라서 조정이 한번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수직 상승하지 않고 뭐 HLB가 더 강하게 가려면 적당한 조정이 필요하겠죠. HLB는 저는 매매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일 바이오랑 반도체 이렇게 볼 겁니다. ESS도 한번 움직이는지 보고. 근데 일단은 내일은 바이오가 강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뭐 재건, 그리고 갤럭시 링 이거 언팩 행사 있죠. 프랑스에서 수요일날. 이것도 좀 괜찮은데, 이거 인터플렉스죠. 종목은 이런 것도 있고. 목요일 날이었나? 잠깐만, 이 시프트업이 목요일 상장인가? 맞을 거예요. 한 번 더 확인을 해볼까요? 수요일 같지 왜? 아닌가? 11일. 맞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전력 테마도 이번 주 봐야 되고, 전력, 재건 테마가 움직일 수 있다. 그죠? 반도체는 계속 움직였던 거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통 정리가 좀 되셨나요, 여러분? 지금 그래도 저는 꾸준히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장 조금 적응하기가 어렵고 좀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다. 여기 효자방 연락 주셔서 일주일 무료 체험 해보시고 들어오셔서 수익 내셔도 되겠죠. 우리 그 회사에 들어온다고 100% 수익은 아닙니다. 물론 손실 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수익을 날 수 있게끔 최고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개개인마다 다 매매하는 거는 격차가 있고, 아니 내가 알려줘도 높은 데서 샀으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개개인별로 다 다르긴 한데 최대한 여러분들 수익 낼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빠르면은 빨리 라이브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보고 싶고 라이브 하고 싶은데 이번 주에 준비되는 대로 라이브를 하고, 아마 영상은 이번 주에도 계속 시간 남으면 틈틈이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